빌 스나이퍼님과 함께 한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코로나 게이트에 관해 가지고 페이스톡으로 이원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 스나이퍼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네, 표적을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네. 침을 놓듯이. 예. 예,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네, 역사를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원래. 역사학과 하려고 했었고, 한의대 가기 전에. 근데 아 예,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 터스키기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터스키기. 근데 이게 매독, 네. 예, 예. 매독 알죠? 성병. 예, 예, 거기서 이제 뭘 연구를 했냐면, 예, 20세기 초반에 흑인이랑 그 감옥에 간 사람들 있어요, 재소자들을. 예. 그 사람들을 매독을 이제 걸리게 주사를 놔줬어요, 얘네들이. 미국 정부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걸 네이처 히스토리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네. 실험을 했어요. 아, 이게 음모론이잖아요, 원래 예, 처음에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 우리 미국인이.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우습게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생체 네. 실험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생체 실험을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들은 이제 상상 할 수 없으니까 음모론이라고 단순히 치부했죠,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사를, 매독균을 주사해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 IBR 있잖아요, 황구석 박사님 그거 있었잖아요, 의료윤리. 예, 이거 예, 시작이 예. 이거거든요. 저는 아. 그 아시아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지금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네. 예. 그리고 톰킹만 그건 아시죠? 미국 선박을 이제 예. 뚜껑이 습격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들이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처음에 그 패스트 흑사병도 예.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처음에 이게 예. 생물학적 무기로 시작해요. 몽골군이 예. 유럽을 이기려고 그 패스트 걸린 시체들을 그 예. 투석기 있잖아요. 돌 던지는 거에다가 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퍼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북미 인디언들한테는 인디언들 추장한테 담요를 줬어요. 스몰폭스라고 하는 천연두 있잖아요. 네, 천연두. 이런 예. 것들을 묻은 그런 담요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예. 선물처럼 받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신대륙은 예. 그 천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천연두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유럽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떼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으로 죽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를 보면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고 예. 지금 이런 사태도 이제 말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천연두 환자들이 덮던 담요를 인디언 추장들한테 선물로 추장한테 줘가지고. 줬어요. 예, 선물로 네. 그걸. 위장 예. 전술이었다는 거네요, 그게.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의학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네. 얘네들은 왜 그러면 전쟁도 하는 애들이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데 사실 이 당시에는 모르죠. 사실. 네. 예. 예. 그 역사 지난 다음에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도 지금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SBS 방송을 딱 봤어요. 네. 1월 말에 그 한방병원 당직을 쓰다가.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사람과 전파가 없다고 해.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SBS는 중국 방송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1월 그 말에. 예, 예, 예. 네. 처음 근데 웃긴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알고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간. 예.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죽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나왔나. 그때는 뭐 조용히 했었죠. 1월 말에는 신천지 사건 전에는 뭐 그렇게 뭐. 그죠. 사망자 그렇게, 없었죠. 예. 예, 사망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처음 그러니까 방영했을 때 코로나가 전파가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항상 뻥을 치잖아요. 항상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가리고. 근데 한국은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한국이 물론 적지만 통제가 잘 돼가지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갑자기 이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예. 그래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찾아봤죠. 근데 이제 우한 랩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원래 우한 랩텍이 아니라 우한 파마텍이었거든요. 이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66번지. 우한에 이제 666번지에. 그 다음에 뭐, 빌 게이트 테드 강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 200일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되게 보면. 예. 이벤트 200일 혹시 아세요?
제가 우한 앱텍을 잘 모르는데 우한 앱텍이 뭐죠? 아, 우한 랩텍이, 원래는 우한 파마텍이었어요. 파마텍? 예, 우한에 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병동 연구소랑 좀 예. 비슷한 데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앱텍이라는 게 조지소로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조지소로스가. 아, 앱텍이라는 게 연구소 이름입니까? 예, 예.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연구하는 아, 그걸 우한 앱텍이라는 걸 조지 소로스가 예. 투자를 했다고요? 투자를 했어. 예, 투자를 했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지금 예. 우한 파마텍으로 원래는 우한 파마텍이었어요. 우한 파마텍. 아, 우한 파마텍. 예. 예, 예. 그리고 이벤트 200일은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빌 게이츠 후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 남미에서 퍼진 거 있더니 캡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예, 캡스라고 한 거. 예, 그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바이오 해저드에서도 코로나 시티 라쿤 시티가 나오는데 그걸 하면은 그다음에 2010년 록펠러 재단 보고서는 아시죠? 예. 변호사님도 얘기했었던데.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스도 2002년도 발생했는데 예. 우리나라에 몇 명 걸렸었죠? 두 명이었나요? 사스 하여튼- 숫자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되게 안 걸렸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시끄럽던 기억나시죠? 제가 아는 사람도 동방항공에 취업했는데 예. 승무원으로 취업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되게. 근데 사스. 예.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쥐 한 마리 나온 거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저는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라는 거 알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 그리고 갑자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쓰러지는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중국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쓰러지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심장마비가 아니라 폐질환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할까? 누가 역할을 하고 있나, 드라마를 찍나, 이런 생각을 많이 썼어요.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 그리고 테러 장면 이런 거 보면 연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찍히거든요. 그래서 인페르노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영화를 보셨나요? 인페르노? 예. 영화인가요, 이게?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아시죠? 예. 로버트 랭던 교수가 나와요. 네. 댄 브라운 작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브리스트라는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인구수를. 그렇구나. 되게 엘리트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네. 그래가지고 박테리아가 불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인구도 이렇게 불어나니까 죽여야 된다. 인구수를 감축해야 지구 생태계가 살고 우리 지구 어머니가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그 대표적.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맞기는 맞죠. 근데 이건 보면은 멜서스 이론이 멜서스주의잖아요. 예. 그렇죠? 멜서스 이론. 우리 피라미드 그거 본 거 있잖아요. 예. 인구 피라미드 그거의 주인공이잖아요. 인구는 식량은 산술급수인데 인구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이 멜서스주의자 사상이거든요. 인구를 줄여야 된다. 지구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시계 보이세요? 미키마우스 시계? 시계 보이세요? 화면에. 미키마우스 시계가 나와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나중에 이걸 되찾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보고 그게 제가 2019년도에 봤어요. 작년에. 이걸. 인페르노라는 그리고 영화를. 봤었고. 근데 보니까 쥐가 우리로 뭐죠? 쥐띠잖아요. 쥐는 자잖아요. 자. 예. 정자녀는 정자녀는 쥐띠잖아. 올해가. 올해가?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이걸 미키마우스 시계가 되게 복선처럼 딱 이게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인페르노에 이제 주인공이 끼는 시계가 예. 미키마우스 시계가 나오는데 올해가 이제 쥐띠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쥐띠 한참 웃긴 거 보면은 코비드19가 구정 이후로 퍼져나갔죠. 왜 그러면 우한을 막지 못해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걔네들이 순전히 이동하니까 순전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설날처럼 이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완전히 다 퍼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자년 새해부터 음력 새해부터 시작했잖아요. 되게 많이 퍼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신정 1월 1일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12월부터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냥 이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전으로 돌아간 세월호 오지 않는다고 2020년 5월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또 권준욱이라는 사람이 정은경 말고 남성분 있잖아요. 방송하는 분.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세월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5월달
그게 한 5월달쯤 얘기했나? 그 소로스는 5월달쯤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아니, 되게 소름 돋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소로스가 그 IMF 우리나라 일으킨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아, 조지 소로스. 예. 예. 조지 소로스 그 잘 파운드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조지 소로스가 누군지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퀀텀 펀드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 유태인계거든요. 그 예. 동유럽.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철학자였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파운드화를 공격해요, 영국 파운드화를. 네. 영국 완전히 IMF로 오게 만들 뻔했어요, 거의. 이 사람 걔 혼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할 뻔했고. 아, 이 그러니까 사람 이게 예.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뭐 꼭 유태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무한 앱텍을 투자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통계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몸풀기가 좀 재미죠, 사실. 저도 뭐 다 믿지는 않고. 예. 그냥 재미로 보자 그렇고. 예. 오늘 이제 보니까 23,000명이라고 밝혔어요. 해외 유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는 385명이잖아요. 예. 치명률은 1.67%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정규. 이건 이제 오늘 날짜고요. 예. 이건 뭐 팩트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거에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예. 확진자 자체가 예. 이게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포 내에 들어와야 얘가 이제 자기 이걸 복제를 할 할 수 수가 있는 있으니까.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근데 세포 내에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코털에 걸렸는데 이게 면봉으로 긁어가지고 죽은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걸린 사람 확진자라고 해서 이게 증상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잖아요. 예. 증상이 없이 감염이 됐다. 예. 그러면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폐렴 증상이 기침이나 발열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모환이라든지 있어야죠. 뭐 예. 콩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유장관 질환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얘네들은 예. PCR 검사로 양성이 나온 사람 그리고 양성이라고 해도 유의양성 아시죠? 가짜 양성. 예. 예, 슈도 포지티브가 나오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진단 시약이 잘못 익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까지는 다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예. 예.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항체 검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환자라고 했으면 증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항체 검사상 항체가 있어야 된다. 네. 나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는 돼야 이게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옌니몽 박사도 중국의 네. PCR 진단 검사 정확도가 30%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98%라고 하는데 지금 뭐 확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전염을 안 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미국에 이제 수출했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사용을 중지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쵸. 그 한국 사유의 있잖아요. 주지사. 예.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메릴랜드가 맞나요? 예, 메릴랜드 맞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수입해 갔다가. 자, 이거 한국인 부인 있고. 예, 그죠. 예. 저도 갑자기 생각났네. 예. 폭언이었나 하여튼 근데 그게 보면은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9월 1일 날에 승인했어요.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정식 승인한 거는 9월 1일 날 했고 한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황당하죠. 그러면 그 전까지 한 건 뭡니까? 긴급 승인된 거예요, 다. 물론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키트보다 떨어지고 저는 그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국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웃긴 게 국내 입국자 같은 경우에 PCR 검사가 음성 나와도 14일 의무 격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병관리청 사람들도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방탄소년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했을까요? 14일 경기를?
저는 그런 것도 웃겨요. 비건이 왔는데 그거 했을까요? 주한미군 합니까? 그러니까 네. 방탄소년단 바로 그냥 그 프리패스하고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그 감염 있었잖아요. 5월인가? 네. 그러면 그 주한미군에서 왔잖아요. 그냥. 비건, 비건도 프리패스. 비건도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14일 의무격리 안 하고 그러니까 프리패스했나?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중국을 처음부터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건 정치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 국민 영양조사 이거 아시죠? 혈청검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딱 한 명 나왔다. 이거 아시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진짜. 이게 진짜 8월 14일 저는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러면은 이거 따지면은 한국에 지금 항체가 있는 사람이 3만 명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만 명밖에 안 된다. 이거 항체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서울에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대구나 이런 데도 없었어요. 코로나 사태 그렇게 많이 났던데.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고 그게. 근데 스페인은 5%, 영국 런던은 17%, 스톡홀름 7.3%, 도쿄는 0.1%. 그러니까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3%였나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적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딱 나오면은 우리나라 지금 다 그런 격리라든지 이런 거 싹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죠.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종식 선언해야죠, 이 정도면. 저기 이제 종식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핀란드처럼. 그렇죠. 아니면은 이게 저는 왜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질병관리본부 그전에서 이걸 잘하고 있다, 이걸 하려고 이제 이걸 했던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오류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중화항체 양성이 오류일 수도 있고, 두 가지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결과로만 보면은 그만해야겠다는 이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저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도 가고 이제 다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마스크만 쓰면 되죠. 왜 이걸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 이것도 발표 안 하려고 질질 끌다가 지금 했잖아요. 12일까지 저는 그 중간에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웃긴 게 나오죠. 간염 바이러스는, 간염은 B형 간염, 간암은 보통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간염으로. 보통 보면, 간염으로. 엄마한테도 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는 어떤 경우까지 제가 보건대학원 잠깐 다녔거든요, 서울대. 어떻게 했냐면, 그 간염 바이러스 주사를 놓을 때 여러 명한테 놨어요. 한 사람, 한 주사기를. 아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간염 바이러스 보균율이 높습니다. 보유율이. 보균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러스니까. 주사기를 여러. 주사기를, 그러니까 60년대죠. 그 60년, 70년대. 그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간염이. 높죠. 간염 보유자가 높거든요. 그거 아시죠?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되게.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기를 한 개로 여러 명한테. 주사기를 여러 명 굴렸습니다. 그때는 없었으니까, 물자가. 그냥 이건 우스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에요, 지금. 1년에 10,000명이라는 건가요? 1년에 2018년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통계청에서 지금 이거 뽑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1611명이네. 611명. 1611명. 근데 이게, 이러면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잖아요. 전 국민에 싹 놔줘가지고. 항체가 생기게 해가지고, 이게 안 하게 만들어줘야 돼, 지금. 정부에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10,000명이 죽어가는데. 사망자가 이게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망자로 따지면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400명이 안 됐는데. 그리고 조사망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루드라는 거예요. 조라는 거칠조자. 그래서 20%가 죽어요, 간암은 걸리면. 간암 걸리면 20%가 죽는다고요? 그리고 자궁암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자궁암 그 백신 무효성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양학적으로 그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시다. 가디신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실.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면 1268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놔주고, 물론 지금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래. 이건 백신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해야지. 지금 2.5%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제일 급하잖아요, 지금. 지금 간염은 의무접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공중보건의를 할 때 보건의에서 예. 제 돈 내고 맞았거든요. 제가 학생 때는 맞은 기억이 나요. 학생 때는. 아, 예. 의무 접종하는 생각이 나는데 근데 또 이게 항체가 없어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야 돼. 제일 정부에서 보건복지를 제일 할 건 저는 비형 간염 예방 접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망자가 이게 훨씬 많다는 걸 이제 강조해 주시는 거네요. 왜 지금 이거 그리고 돈도 뭐 코로나 백신이 비싸겠어요. 이게 비싸겠어요. 그리고 결핵 사망자가 1,800명이에요. 예. 2018년도에. 예, 1,800명 결핵 사망자. 네. 예. 그러면은 결핵이 BCG를 접종을 하고 예. 어떻게 하든 예. 이걸 줄여야 되는 지금 코로나는 400명도 안 되는데 네. 이걸 줄여야 우리나라 결핵병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결핵 전문이 됐어요. 결핵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OECD 1위잖아요. 1위. 그게 그 뭐야 영화 기생충 보면은 그 1위라고 거기 송강호 얘기해요. OECD 예. 1위입니다. 예, 그리고 OECD. 그 가정부 쫓아낼 때 케찹 묻혀가지고 예. 각혈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쵸? 예. 아시죠? 토마토 케찹 해가지고 예. 토마토 케찹 뿌려가지고 예. 그 기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예. 가정부 쫓아낼 때. 예. 그 송강호 일당들이. 예. 예. 왜 이걸 안 하냐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진짜 국민 보건에 제일 유해되는 사항인데. 네. 사망자가 이게 더 많다는 걸 강조해 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자살자는 40~50명 정도 죽거든요. 예, 하루에 40명. 대한민국에서. 네. 예. 30%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20대 여성이 많이 죽는 것도 아시죠? 아, 최근 우울증 20대에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예, 예, 예. 우울증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남자는 게임이라도 어차피 그 히키코모리나 이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게임이라도 하는데 여자는 돌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찍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느끼는. 그러면 그 자살자만 막어도 예. 그 예방만 해도 물론 이제 그건 다 안 되는 거지만 네. 우울증량을 먹인다든지 먹게 하면은 네.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되지 왜 코로나만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거잖아요. 네. 지금 간염이랑 자궁암 예방, 간암 예방, 자궁암 예방, 결핵, 자살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도 잘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그렇죠. 3,000명 이상 죽죠. 만 명은 죽죠. 예. 한국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예. 10만 명당 이거 사망률이에요. 예. 예. 그래서 53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은 코로나는 여기에 1도 되지가 않아요. 코로나는 그래요, 예. 우리가 예. 5,000명당 4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 50을 곱해야 되죠. 50을. 500을 곱해야 돼요. 500을. 그렇죠? 500을. 그러면은 코로나 500명도 안 돼도 500분의 아까 300 몇 명이었죠. 그걸 하면 1도 안 되잖아요. 1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네, 지금 제가 그쵸? 화면이 작아가지고 예. 100만 명도 사망률이. 예. 나중에 PPT를 한번 그거 예, 자료 자세- 주세요. 예, 거기 자세- 올려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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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통계청에서 뽑은 거예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믿습니다. 저는. 예. 예. 그러면 1도 안 된다는 거야. 10만 명의 사망률은. 아. 1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여기에 못 낀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사망이. 아니 그 자살이나 운수사고는 사실 거기도 안 되거든요. 암이나 우리 폐렴이나 예. 심혈관계 질환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10만 명당 사망이 한 명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아. 여기에 지금 여기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 지금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암이라든지 예. 심장질환, 폐렴이 이 순서거든요. 예. 근데 심장질환 제가 알기로는 그 중풍도에 포함돼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예. 그 뇌출혈, 뇌경색. 예. 근데 보면은 폐렴이 3위거든요. 네. 폐렴이 3위? 예. 그쵸? 예. 네. 그러면은 폐렴이 3위예요. 그러면 폐렴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제일 쉽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 녹록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 예. 둘 차이는 아시죠? 세균과 바이러스 예. 차이는? 예. 네, 아시죠? 예. 그거. 근데 그러니까 세균성 폐렴이 있고 폐렴 뭐 중요한 거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폐렴이 3위예요. 근데 그 우리가 그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그죠. 예. 예. 그거 해서 전 국민을 놔줘야 되지. 지금 폐렴이 지금 3위인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 웃기지 않나요? 물론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질병이 워낙 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수십 가지가 되니까. 예. 감기는
그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한 200여 가지가 넘거든요. 밝혀진 것만. 예. 예.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어요. 바이러스는 어차피 백신이 없고 또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럴 폐렴이라고 바이럴 뉴모니아에 걸리면은 이게 치료를 못 하고 속수무책이거든요. 아, 바이러스성 폐렴. 폐렴으로 폐렴은 더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물론 이제 그걸 mRNA나 그 항생제 내성 그 폐렴도 있어요. 물론 세균도 있어요. 독한 애들이 워낙 그게 하니까. 근데 바이러스성 폐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중에 폐렴에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폐렴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해야 된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폐렴 구균 주사를 왜 안 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만 집착을 하느냐. 나는 그 말이라는 거. 폐렴 구균 주사를 놔줘야지. 폐렴 구균은 제가 통계청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폐렴으로 23,280명이 죽었는데, 폐렴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한 70몇 명? 폐렴 구균으로 죽은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체 폐렴에서 폐렴 구균이 차지하는 사망자 숫자는 100명에서 한 75명?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 뭐냐면, 예. 우리가 고흐의 가설 혹시 아세요? 로버트 고흐 아세요? 독일. 코흐. 코흐 가설. 그러면 배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로나 했었는데, 배양을 해가지고 균이 배양이 돼야 이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부검도 안 하지만 그걸 배양을 하겠어요? 배양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폐렴 구균으로 죽어도 그거를 이제 부검을 안 하기 때문에. 폐렴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겹쳐 있단 말이에요. 암도 걸린 사람이 이제 누워있다가 뇌약자인데 폐렴 걸려서 죽고 그러면 암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장질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이 이분들은 끼어 있어요. 의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노인이나 소아계층이죠. 20대에서 한 40대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아주 어린애는 아니면 노인, 병자,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거 지금 획책한 사람들이 주사 맞는 거 워낙 좋아해서 주사 놓으라고 하면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백신 독감 주사가 참 웃기죠. 하여튼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키트 허가는 9월 1일 날이다. 저 뉴스 바로 했잖아요.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SD 바이오 센서 이것만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이게 바이오 센서가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주식회사 바이오 센서. 주식회사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에 얘만 하나 허가된 거예요. 식약처에서 허가한 거는 이거였다. 허가된 게 이거 딱 하나다. 그것도 9월 1일 날. 그 전까지에는 그럼 정식으로 허가된 게 하나도 없었다. 다 불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제 법적인 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 불법이다. 이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근데 이 뉴스가 되게 희미한 주중동다 이상한 그 업체에서 물론 이제 제 여기 비하하자는 거 아니지만 주류 언론에 안 나왔다는 거죠. 주류 언론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있어요. 보면 식약처에서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물론 이제 법은 잘 몰라요.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 의료기법 제46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에 있다.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제조 허가 등을 받고 사용되는 의료기기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현황은 코로나 진단시약이 7개 품목, 코로나 응급용 진단시약은 9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긴급으로 임시를 해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부족하면 그냥 간호사한테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한테 검역권도 해라 잠깐. 근데 법적으로는 이거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바쁘니까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주는데 그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약간 임시로 해준 거. 군대 가면은 세례 주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그런 거 없이 아시죠? 군대에서는 그 훈련병 시절에
명세해 주잖아요. 그쵸? 예, 세례 뭐 그냥 물 약간, 뿌려가지고. 그거, 예. 그런 거 약간, 예. 약간 사입은 아니지만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대충 그래서 하는 이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이? 예, 완전 엉터리죠, 뭐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7가지 변종이 있어요. 7가지. 저 사실 이건 잘 몰라요. 예. 예. 이건 뭐 위키백과에서 봤고, 예. 저는 물론 이제 이거 나기 전부터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가 있다는 건 뭐 학교 때 배웠으니까. 예. 리노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감기 일으킨다 이거. 예. 일반인들은 처음 들어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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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종류가 있어. 예. 근데 왜 여기에서 보면은 유명한 거 있어요. 사스 있잖아요. 예. 그 사스 바이러스라든지 메르스 이거 있어요. 뭐 예. 주도 호흡기 증후군 이게 있고, 예. 이제 코비드 19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웃긴 게 처음에 뭐였냐면 처음에 뭐 박쥐에서 왔다고 했었잖아요. 박쥐. 예. 예. 아시죠? 중간 그 축주 박쥐가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예. 박쥐. 그다음에 이제 천상갑 혹시 아세요? 천상갑에서도 예. 왔다. 예. 예. 근데 웃긴 게 천상갑은 한약재로 쓰이거든요. 예. 지금은 이거 한의사 못 써요. 그게 동물 보호 때문에. 아, 그러면은 예. 중국인들은 그걸 3000년, 2000년부터 먹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예. 예. 박쥐도 걔네들 계속 먹었어요. 걔네들이 예. 그냥. 예. 워낙 잘 먹잖아. 그냥 막 야생동물 걔네들이 약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갑자기 그게 거기서 왔다는 것 자체가 변종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걔네들은 인간이랑 같이 산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박쥐도 예. 보면은 중국 시장 보면 막 다 있잖아요. 세상 같은 데 갇혀가지고. 예, 막 많이 하려고. 잡아먹죠, 예. 예, 예.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이게 문제가 변종 됐냐? 바이러스 생기는 것도 웃기다. 천상갑이나 아. 이런 것들은 계속 쓰여왔는데 박쥐똥도 한약재로 쓰이거든요. 네. 그게 웃기잖아요, 진짜. 어느 날 참 갑자기. 예.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 기사가 8월 18일에 있는데 예. 세계보건기구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중국 그 돈 받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예. 이제 I형이랑 서브 타입을 나눈 거잖아요. 보면은 예.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예. 그러나도 뭐 S형, V형, L형, G형, GH형, 예. G할형이 있다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뭐 GH형은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보면 다. 예. 예. 우한 입국자는 S형이었고 예. 전 딱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 예. 개를 만들었구나 이의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요? 예, 이의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이벤트 200일에 보면은 남미에서 시작해요. 예. 남미에서. 예. 그러니까 대륙별로 하나씩 저는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탈리아도나 프랑스도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부터 뭐 10월부터 뭐 유행했다 뭐 그리고 뭐 하수구에도 발견했다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네. 보셨어요? 예. 예. 이탈리아 뭐 물론 이제 이탈리아는 중국인들이 워낙 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에부터 발견이 검출이 있다 하수구에서.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니네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뭐 중국 제가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5대양 6대주에 다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만약에 이게 I형이 이렇게 서브 타입이 변화가 이렇게 한다면은 치료약이나 바이러스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많다고 하면 예. 벌써 지금 이렇게 예. 몇 개월만 이렇게 막 6개가 벌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퍼지면은 백신 만들어도 얘는 네. 도망가죠. 그러니까 한국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거북이라면 얘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톡지잖아요. 아, 예. 예. 걔네들은 이걸 생존이잖아요. 걔네들은 예. 이걸 죽으면 생존이고 예. 뭐 사람이야 코로나 걸려도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 코로나는 지금 이게 백신이라는 거 있으면 걔네들 죽는데 계속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쵸. 예. 그러면 이거 6개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백신 예. 6개 이 종류에 따라서 예. 그것도 웃기는 거고 아니면 이거 새롭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네. 무슨 변종인 거죠, 변종. 예, 변종.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예, 변화된 그죠. 종류라는 거죠. 그 자체도 웃긴 거죠.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도 웃긴다는 거죠. 신종이 아니라 우리는 변종이라고 불러야 된다. 네. 이름부터가 웃기는 거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물론 이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8일에 뭐냐면 곽진 환자 관리팀장은 9월 8일이에요. 정례 브리핑에서 214명의 환자 중 렘데시비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진들의 최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분은 16명.
굉장히 높네요. 사망자 예. 중증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중증 환자를 치료를 했다. 예. 이분들은.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이 뭐 죽으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한 건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 저 같으면은 예. 먹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예. 예. 인데시비를 한약을 먹지. 예. 그러니까 한약도 그 한의사협회에 전화하면 한약 줘요. 공짜로. 알고 계세요? 공짜로 주고 있어요. 우리 그 성금 내 가지고 주고 있어요. 아직도. 한약 중국에서 나온 처방 같은 걸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예. 중국에 벌써 논문이 나왔고. 중국에 코로나에 처방하는 한약이 나와 있다고. 예, 나와 있어요. 논문이 있고 그걸 쓰고 뭐 한의학적으로도 여러 개 쓸 수 있는 처방이 있어요. 기존의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기에 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건 많기 때문에 2, 3천 년을 우리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예. 그 혹시 비타민C 정맥 주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예. 그 뭐 상하이 정부에서도 그거를 예. 중증 환자한테 사용을 한다 그러고 뭐 임상 실험도 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이비 의학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서 예. 그 뭐 기존의 폐렴 환자나 코로나 환자들한테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이왕재 예, 서울대 서울대, 의대 혹시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시죠? 예. 예, 그분도 그분이 그 전문가니까 그분 물어보고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으로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죠. 비타민 C까지 쓰면. 저는 근데 써야 돼. 저 같으면 맞겠어요. 예. 저는. 저 같아도 놔준다면은 고맙죠 뭐. 왜 그러냐면 비타민 C가 항암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고 메가도스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용량을 고용량으로 써야 되고 이게 맞춰야 돼요.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그걸 조금 쓰면은 먹는 것 정도로도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렇죠. 우리 뭐 1000ml, 2000ml로 안 돼요. 암 환자는 그게 8mg 먹거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정맥 주사로 맞아야 흡수가 그것도 사실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정맥 주사를 맞아야 이제 되고. 저는 사실 권장을 합니다. 제가 저는 뭐 한의사니까 그걸 놔줄 수도 없지만 뭐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리처드 챙 박사님이라고 그 중국의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가셨던 분이 그거에 관해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그게 영상이 삭제가 됐거든요. 오늘 영상에도 비타민C 정맥 주사 너무 많이 언급하면 또 삭제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이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법상 놔줄 수도 없어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렘데시비르보다는 비타민C 정맥 주사가 정말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저는 클로르하이드로퀴논 아시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 제가 무슨 그거 그 말라리아 약잖아요. 근데 그거 미국 FDA에서 그걸 효과가 없다고 막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옌니멍 박사도 효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서양적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 생각하고 저는 근데 그걸 막았다는 게 저는 웃겨요. 왜 부작용은 다 있는데 왜 막았을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17개를 먹었더라 보니까 약을. 돌아가신 분이 약을 17개를 먹었다고요? 아니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일반 환자가 퇴원했는데 인터뷰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을 17개를 먹었어요. 17개. 퇴원을 했는데? 그러면 간독성으로 안 죽겠어요? 사람이 간암 안 걸렸어요. 그 에이즈 환자 제일 사망률이 간암이잖아요. 하도 약을 많이 먹으니까 칵테일 요법으로. 그 약을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 16개를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이.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몇 개를 먹겠어요.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20개를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돌아가시겠어요. 일반적인 분이. 그 기사도 나중에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기사 나중에 그 링크로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저는 너무한다. 아무리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너무한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써보고 예를 들어서 안 들으면 뭐 이거 써보고 이거 해봐야지. 그리고 스테로이드 쓰는 것도 아시죠? 렘데시비르랑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두 가지.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없애는 역이잖아요.
면역력을 억제하고. 근데 감기는 뭡니까? 면역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바이러스를 죽이잖아요. 우리가 네. T세포나 그렇죠, 그렇죠. B세포들이 하고 뭐 내추럴 킬러 셀도 나오고 그렇죠. 예. 면역학적으로. 예. 근데 스테로이드 쓴다는 건 뭡니까? 거꾸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바이러스에 스테로이드 쓰는 건 멍청한 짓이잖아요. 면역력 오히려 떨어뜨리니까 이게 네. 진짜 네. 우리가 정반대되는. 감기에 예를 들어서 예. 감기에 스테로이드 쓰는 의사도 있거든요. 이거는 염증을 없애주고 기침이나 이런 것도 없애주니까 대증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염증도 없어지고 기침 안 하니까 좋아졌네. 네. 근데 그건 치료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죠, 그렇죠. 예. 대중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쓰는 것 자체는 완전히 웃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 딱 보면 얼마 쓸리약이 없으면 스테로이드 썼을까. 영국에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그게. 근데 스테로이드 또 값이 싸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리고 뭐 웃긴 그 기사가 아래에 있거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항바이러스에 대한 첫 번째 임상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렘데시비르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BBC 방송이에요, 믿을 만한. 이게 뭡니까? 중국에선 중국 약이 좋다고 하고, 네. 미국에서 미국 약이 좋다고 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미국에 있으니까 좋다고 하고, 이게 양분화됐다는 거잖아요. 서로 그리고 백신도 중국 애들 중국 백신 맞고, 미국 애들 미국 백신 맞고, 서로 못 믿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 진영 논리? 과학이 아니고 완전히, 중국에서 효과 입증 못했으면 쓰지 말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실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야. 인구가 많고 많이 걸렸고 이때 피크였잖아요. 4월 달에 중국이.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은 뭐 실험했고 그리고 얘네들을 강제적으로도 막 줄 수 있잖아요. 막 공산주의 국가니 그쵸. 전체주의 국가니 그쵸. 막 마구잡이로 막 일반인도 막 먹여도 되고 그렇잖아요. 막 인권 탄압해도 되니까 그쵸. 안 했으면은 이거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네? 누구 말 듣고? 웃기잖아요, 이거. 미국 말 듣고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아까, 그 주지사님이 그 코로나 키트 그거 치료했으니까 우리나라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미국 말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 말 들어야 되니까 트럼프처럼, 학교도 보내고 그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트럼프는 마스크도 안 쓰려고 했었고. 다 이렇게 해야죠, 미국 방식대로. 아메리칸 스타일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않습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않고. 우리가 렘데시비르 이거 따라하면은 이거 웃기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분돼가지고 중국이랑 미국 그 패권에 끼었다는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사스도 치료약이 없어. 2002년도에 걸린 거 아시죠? 사스. 안경성에서 했었죠. 2002년도에 지금 18년이 흘렀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사스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죠, 있겠습니다. 없죠. 사스 예방 백신 있습니까? 없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지금 18년 동안 그렇게 언론을 뒤흔들었는데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뭐 만들었는데 지금 올해 안에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상도 건너뛰고 그렇잖아요. 러시아 같은 백신 보면은 완전히 웃기잖아요. 임상 이상하고 삼상을 해야 되는데 건너뛰어버려 그냥. 인간 실험 안 하고 막 주사해. 웃기잖아요, 진짜 막. 그거 맞고 싶게 자기 딸한테는 맞췄다고 푸틴이 얘기하지만 그거 맞고 싶겠어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렇죠? 이게 진짜. 끔찍해요, 진짜. 이건. 참. 이게 과학인지 진짜 왜 사스부터 만들었는데 안심하고 할 텐데 백신이나 저는 백신에 대해서 저는 그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한다니까요. 저는 근데 백신에서 독감 예방 접종 되게 붙이네요. 근데 결핵이나 뭐 BCG나 이건 저는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인 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뭐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돌이켜 봐야 돼요. 짧게는 패스트랑 지금 스페인 독감이었고 지금 2009년도에 두루 인플루엔자 있었죠. 2008년도 이게 웃긴 게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랑 좀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경제공황이랑 좀 비슷하고 거의 공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황이라고. 그러니까 자
근데 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까 나왔죠? 예. 무슨 양도 만들었는데 나왔죠? 얘기 안 할게요. 예.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타미플루가 있죠? 예, 타미플루가 예. 어디서 나왔냐면 팔각회양에서 나왔어요. 팔각회양? 네, 팔각회양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식물 이름이 네, 팔각회양. 식물이에요, 식물. 예. 팔각회양이 어디 쓰이냐면 한약재고요. 예. 그 다음에 매운 그 중국 향신료 마라탕 우리 예, 마라탕. 네,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막 맵잖아요. 고추 다니는데 막 그런 거. 네. 고추 다니는데 맵잖아요. 그런 거에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로슈도 주가가 몰랐다. 근데 도널드 럼스펠드가 딱 나왔네. 대주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주주였다는 거죠, 이거. 예. 한겨레 신문 같은데. 예.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걸프전 때 뭐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예. 걸프전은 뭐 하니까 뭐 그 주사 놓기도 힘들어요. 군인들은 만만하잖아요, 되게. 예. 예방접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예. 타미플루 뭐 일괄 지급다고 해가지고 돈방석에 올랐네. 근데 또 돈 벌었네. 이거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되게 그들이랑. 예? 예? 끔찍하네. 어떻게 이렇게 하는 적도 이렇게 돈을 잘 벌죠. 이번에 좀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뭐 렘데시비르가 실패해가지고 네. 뭐 아니 렘데시비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은 공짜로 아마 줬을 거야 아마 그것들을. 네. 제가 확실하지 않는데, 네. 이제 나중에 팔아야죠. 효과인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러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논문 써야 되니까 지금은 아마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휴머니티 이런 거 강조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팩트 체크는 한번 해보세요. 예. 확실하지 않을까? 예. 뭐 저도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코로나 보니까 라쿤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 바이오 해자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저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약간 레지던트 이블 보이게 있고 라쿤시티라는 그거 있어요. 보면 근데 철저를 해보니까 이게 코로나네요. 보니까 코로나. 네. 이게 라쿤시티가 코로나라고요? 라쿤이 그거잖아요. 그 너구리. 예. 그 게임은 2002년 그 레지던트 이블이 2002년도인가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 이블이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바이오 해자드라는 거 생물학적 그 위험성 그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우시파마텍 그 엠브렐라 그 회사거든요. 이 우산. 예. 근데 이 상해에도 이게 있네요. 이게 회사가 똑같은 거. 근데 얘네들이 마크를 바꿨다거든요. 최근에. 로슈가 엠브렐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로슈가 아니라 상해에 있는 그 회사가. 예. 그 회사가 이름이 뭐죠, 이게? 우산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바꿨어요. 최근에. 그냥 되게 우연히 이런 게 있네 보니까. 그리고 실제 회사 이름이 뭐죠, 이게? 엄브렐러 한 회사 이름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중국어라서. 중국어예요, 그거는? 상하이 뭐. 근데 이게 아마 그 소로스가 투자한 회사일 거예요, 이것도. 소로스가 투자. 그리고 뭐 임페르노 아까 그 영화 있잖아요. 임페르노. 그리고 이거 오버파퓰레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학적인 그 멜서스주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멜서스의 인구론에 관련한. 저는 인구론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한 함의가 있는다. 우리나라 모든 음모론의 최고봉은 인구론과 진화론이다. 나는 그걸 타파해야 된다.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제일 잘못. 우리 그거 인구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 인구 피라미드. 이거 경각심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60년대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인구 증가를 한다는 그거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보시죠? 뭐 인구 뭐 계획 같은 거 했었잖아요. 뭐 둘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가족 계획. 가족 계획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모론적인 건데 되게 황당하죠. 우리나라에 그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비아 브라운의 종말의 날들. 이거 보면은 2020년쯤 심각한 폐렴 같은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며 폐와 기관지를 급습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치료법을 무기력하게 할 것이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소설가입니까? 네, 소설이 있어요, 이게. 우리 타이타닉도 음모론이 있지만, 타이타닉 전에, 타이타닉 똑같은 그 이름으로 소설 쓴 거 아시죠? 타이타닉 똑같은 소설 쓴 게 있다고요?
예, 똑같은 그 상황을 소설로 쓴 게 있다. 몇 년 전에. 아, 그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거 이제 그 다른 배라 그 침몰한 게 타이타닉에. 그거 올림피아호 그거 말고 예. 이지성이 꿈꾸는 다락방에도 나오거든요. 소설가가 미리 쓴 게 있어요. 똑같은 그 타이타닉이라는 호가 침몰할 것이라고 소설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설가는 뭘까요? 계시를 받았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예. 딘쿤츠의 어둠에 이거 되게 유명해 보면은. 예. 1981년도에 어둠의 눈이라는 데서 이건 다 음모론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 소설에 이런 게 나온다. 예. 후베이성 우한을 꼭 집어서 검명한 바이러스 스토리인데 우한 400이라는 인공 미생물에 감염된 뒤 분사시설에 갇힌 아이들을 발견한 엄마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 이게 참 이거 보면 많아요,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3월달에, 6월달, 3월달에.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처음부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저기 우한이라는 게요. 예, 예. 그 중국 애들은 우자로 읽는데 저게 무기 할 때 원래 우리식으로 읽으면 무자잖아요. 우한이죠, 그죠? 예. 무자죠, 무. 예. 예, 무기라는. 그다음에 한수한 우리 한강할 때 예. 그 한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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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은 4월 1일 날에 뉴스를 보니까 2019년도 중공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방역훈련도 했었는데. 예. 예. 그리고 우한에서 2019년도에 군인 세계체육대회가 했었어요. 문경에서 했었거든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우한에서 했거든요. 우한시에서. 예. 작년에. 예. 근데 작년에 우한에서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싹 퍼졌네. 그때. 예. 싹. 네. 사람들이 모였다가 한번 퍼졌네. 그 다음에 설날 때도 우한에 모였다가 대도시에서 다 퍼졌는데 전국으로 다 퍼지네. 예. 이게 참 웃긴다는 거. 메르스도 우리나라 보도 지침이 나 이런 게 있거든요. 메르스 하기 전에. 네. 전에도. 아. 네.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상하다는 거죠. 다. 메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메르스는 정부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메르스 발생하기 전에 예. 메르스 같은 그런 약간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 그렇죠? 예.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면은 뭐 지진 날 거 이런 거 대피 훈련하잖아요. 화재라든지 민방위 훈련에. 예. 근데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지침 같은 게 내려왔어요. 아, 그 제가 메르스 그거 터지기 전에. 했는데 정부 공문이에요, 그게. 아, 정부 공문에 그런 게. 예, 그게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메르스가 중요한 게 메르스 때 처음으로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시설들을 못 가게 한 게 처음이거든요. 아, 메르스 때 못 가게 했다. 예. 신종플루 때는 다녔는데 그때부터 경각심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굉장히 그때부터 그 유치 추적하고 네. 어디 뭐 평택병원에서 하고 뭐 그런 것들 하고 네. 유치 추적하고 신종플루는 너무 안 됐다는 거. 왜 안 됐을까요? 스마트폰이 없었네 그때는. 2009년도라서. 왜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택트 산업 하려고 이 시스템이 딱 어떻게 우연히 딱 지금이 딱 공교롭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비트코인도 나왔겠다. 준비가 딱 하기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딱 일으키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 특히 좋잖아요. 네. 좁은 데서 땅덩이 좁은 사람들은 많고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서부터 다 있고 유출 추적 다 되지. 법도 이렇게 허술하지. 잘 속지. 얼마나 좋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노회찬 의원도 안 하는데 부검을 노무현 대통령도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한 분도 안 하는데 그냥 일반인 죽었으면 하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뭐 암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왜 그래? 의사가 그거 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 치료하기도 하는 바쁜데 진단서 쓰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검하자는 건 유족이 원했을 때 하는 건데 누가 유족들도 장례 치르기 바쁜데 누가 그거 부검하자고 하겠어요. 지금은 거의 뭐 시간이 걸린대. 유족이 조용하죠. 보지도 못하고 그 화장해버려가지고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부검이 제일 이게 문제더라고요. 지금 그 코로나 사태도 뭐 사실 환자가 300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 환자는 몇 명인지 부검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한 걸로 저는 배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진은 그 세포에서 떼어내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저는 그거
배양을 해봐야 되는데, 네. 배양을 해야 페포에서 코트 가설에서 그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배양이 돼야 그게 그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 가설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쵸. 질병에 걸리면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세균에 걸리면 그 질병에 걸려야 되고 그 가설이잖아요. 코의 가설이 그거잖아요. 4가지인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네, 그걸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DNA 그 증폭법만 하는 그 DNA 증폭법은 소아랑 TV 그 원장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